이런 음악들은 다 가공된 음악이에요. 거기에 이 시대의 숨결이 없어요. 작년 촛불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의 참여만큼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대중가수들의 참여였습니다. 유명 가수들은 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비판적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사회 참여형 뮤지션들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흔한 사랑 노래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노래하는 뮤지션들을 인사이드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데뷔 20주년을 맞는 록밴드의 콘서트가 열렸다.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한국 헤비메탈 음악의 선두주자인 그룹사운드 블랙홀. 이 밴드의 20주년 기념 공연에 시민단체가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블랙홀은 우리나라 최고의 메탈 밴드이면서 또 가장 정확하고 화려한 연주력을 자랑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음악사적인 관점에서도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블랙홀은 그동안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해왔고 또 공연장 한쪽에 해고 노동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여느 콘서트 현장과는 색다른 모습인데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블랙홀과 이들은 어떤 인연일까? 저희가 3년이 넘게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이 있으신 블랙홀에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오늘 공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응원차. 활동 기간만큼이나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 20년을 결산하는 팬들의 평가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저희 나라 같이 이런 불모지에서 꾸준히 헤비메탈 음악을 하면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말과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잘 주장을 한다는 것과 파격 같은 거랄까요? 문화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요? 히트곡인 깊은 밤의 서정곡을 시작으로 공연에 막이 올랐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역정적인 무대를 이어갔고 팬들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들의 20살 생일을 마음껏 축하했다. 과연 2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소신껏 자신들의 음악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이들의 음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틀린 음을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한 인상이. 틀렸으면 반드시 틀렸다고 고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그런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로 그런 게 음악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나아가서 사회에 그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블랙홀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회운동의 현장에 함께했고 촛불 문화제나 용산 참사 가족 돕기 콘서트 등 활발한 사회 참여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으로도 이들은 비판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데 광주 항쟁, 촛불 시위, 부정부패, 입시 경쟁과 사교육, 양극화 등 크고 작은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노래한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의 언론 정책을 꼬집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일 부패한 국가가 언론을 상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노래도 썼고요. 약자와 서민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는 물론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 아들들이나 뭐 그 밑에 세대로 가면 더 흉폭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돼요, 진짜로요. 후배 음악인들에게는 존경과 팬들에게는 찬사를 받는 20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비판 정신을 실천해온 블랙홀. 그들은 시대를 노래하는 진정한 사회 참여 뮤지션이다. 국회에 몰래 잠입을 했으며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잠입을 해가지고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작은 문화제가 열렸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엄숙했던 현장. 이때 기타를 든 가수 한 명이 등장했다. 노래나 세 곡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못 자겠네. 재치 있는 입담과 익살스러운 노래로 좌중을 즐겁게 하는 이 가수는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이른바 귀농 뮤지션이다. 2007년 첫 음반을 낸 사이 씨는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맞는 집회나 문화제 현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시골에 내려간 뒤로는 자주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제 공연에 이런 부분이 거의 반 정도는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라이브죠. 그래서 막 같이 농담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만담도 되고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 현장감이 있어서. 발랄한 무대 매너로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그의 노래. 진지하고 엄숙했던 민중가요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 부담 없이 웃으며 깨닫게 되는 유머의 힘을 갖고 있다. 속으로는 진지해도 겉으로는 저는 재밌는 게 좋아요. 너무 또 엄숙하고 점잖은 양반들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별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진지한 거와 다르게 유쾌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즐겁게 해주니까. 농사로 돈을 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냥 줄이고 덜 쓰고 가난해도 괜찮을 거. 사이의 음악은 엄숙한 집회 현장을 밝게 만들되 그 의미의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자신의 사회 참여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한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도 가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사도 재미있을 수 있고 또 듣기에 괜찮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있죠. 그런 걸 하고 내가 사회 참여를 해야지 그런 음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자리 잡은 작은 클럽. 집회나 문화제 현장도 아닌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클럽에서 통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40대 가수 연영석 씨를 만났다. 네, 저는 문화노동자라고 합니다. 연영석입니다. 부르는 노래란 노래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문화노동자라고 부르는 가수 연영석 씨. 그는 늦은 나이인 32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석 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노래로 그들을 달랬다.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 얘기들을 담은 것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자 싸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거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가 하면 사회의 단편을 통렬히 드러내기도 하는 가수 연영석 씨.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그이지만 그에게도 세상을 향해 노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음악을 이전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나의 어떤 의견들을 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제 음악의 전망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외친 만큼 피드백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망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힘들곤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삶과 연결된 사회에 대한 작은 바람을 갖고 부르는 노래. 이처럼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의 행보가 활발해진 것은 우리 대중음악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대중음악하는 가수들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좀 변화뿐 아니라 대중문화 또는 대중음악 자체의 어떤 그 풍부함 같은 것도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격려되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 600여 명의 음악인들이 시국 선언을 내놓았다. 선언문은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주의 역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정치적 침묵을 깨고 음악인들이 직접 시국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반목이 생겼을 때 늘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입니다. 좀 더 평등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으로 뭐 사회가 약간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국 선언을 실천하는 의미로 음악인들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대를 담은 노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노래로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뮤지션들. 황석영 씨가 가수 한동준 씨에게 뮤지션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오피를 하고 뭐 이런 거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그런 행동들이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레게와 소울 쪽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 윈디시티. 이들은 대중음악 안에서 꾸준히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밴드다. 음악인으로서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조금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했다. 우리가 공연을 다녀보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여유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식 축구 결승전에 초대될 만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밴드인 딕시 칙스.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지난 2003년 영국 런던 공연에서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했다. 딕시 칙스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발언은 미국 여성 밴드로 최고 앨범 판매 기록을 보유한 이들의 위상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다. 이 무렵 발표한 반전송 Not Ready to Make Nice는 크게 히트했고 이들은 그 음악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 그래미상의 주요 5개 부문을 쓸어담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아일랜드 그룹 U2는 단순한 록밴드에 그치지 않는다. U2의 거의 모든 곡이 시대를 노래할 만큼 사회 비판은 이들의 주요 음악 소재이다. 올해 50살인 그룹의 리더 보노는 빈곤 퇴치와 인권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의 공로로 지금까지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 뮤지션을 넘어선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뮤지션의 활동뿐 아니라 지난 20세기를 빛낸 팝 음악의 명곡 중 상당수가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곡들이 명곡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와 뮤지션의 사회 참여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다. 이글스의 돈 헨리 같은 경우도 역시 아주 큰 환경운동을 해요. 유투는 아직도 그 UN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그런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 참여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이제 막 껍질을 깨고 나오는 한국의 사회 참여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 사회적 장벽도 여전하고 아직 대중음악의 주류로 성공을 예상하기도 미흡하지만 이들의 등장만으로 충분히 대중음악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음악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 자유로워지면 한국 대중음악도 그만큼 더 재미있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사회 참여 뮤지션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의 어떤 그 음악계의 그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발표되는 신곡의 홍수 속에서도 컨텐츠의 빈곤을 걱정하는 우리의 대중음악. 사회 참여 뮤지션의 성공이 대중음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침체된 음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시대의 노래, 우리의 숨결이 살아있는 노래가 주목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사회 참여형 뮤지션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꽤 유명한 뮤지션들의 취재 거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는 대중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발언이나 노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회 참여형 뮤지션들의 활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대의 양심을 담은 노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유롭게 표현돼서 한국 대중음악계, 나아가 우리 사회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